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월 8일 오후인데요. 찍을 게 너무나 많아요. 찍을 게 너무나 많은데 기가 찬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쓰레기들이 집합습니다. 최소한 정치권은 국민의 상식과 합리성과 그 다음에 정서를 못 따라가는 쓰레기들이 집합소들이 지금 지들 잘났다. 지들이 이긴다. 상대편을 공격하면서 싸우고 있죠. 똑같은 놈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는 말이 있죠. 박근혜가 한 말. 우리도 쏘갔고 국민도 쏘았다. 쏘고 있다는 것이죠. 나라가 어디로 갈지.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누가 이기든 나라는 파탄으로 들어갑니다. 국정동력의 훼손에 들어가는데요. 정치라는 것은 민생이에요, 민생. 과거 같으면 백성을 편하게 하고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정치의 요체입니다. 근데 요번엔 그게 하나도 없죠. 문재인 5년 동안, 근데 문재인은 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그 당시에 한 2.6%, 3% 가까이 됐는데 2점 몇 프로 성장했어요, 5년 동안. 재정을 투입하든 어떻게 되든. 재정 투입도 경제발전요 원인 중에 하나죠. 구성 중에 하나고. 근데 윤석열은 재정을 수없이 지금 투입하는데도 부채는 더 늘고 있죠. 문재인보다. 민생고는 더 고달파요. 그걸 해결하라고 뽑았어요. 문재인 잡아넣으라고. 근데 이놈의 새끼는 그냥 총선 이기고 지 살려고 지금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면서 응? 돈 줄게 돈 풀게 그 재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중간평가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저는 참 궁금하고, 저 이재명이라는 생양아치 새끼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다고 윤석열을 친다 그 소리는 아니에요. 균형을 맞추자는 소리죠. 근데 이재명이라는 저 생양아치 새끼 때문에 그런데, 근래에 와가지고 우리가 그 초현실적인 걸 보고 있죠. 정치권에서. 요번에 하는 것은 조국혁신당, 한동훈, 윤석열, 이재명, 또, 저기 누구야, 저놈아, 개신당, 이씨신당, 그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정치를 기가 차죠. 먼저 조국혁신당부터 얘기하죠. 조국이 지지율이 한 22%까지 돌파한 적이 있죠? 열흘 전에. 그때 제가 그랬죠. 조국이는 일어선다. 왜? 정경심하고 조국이의 비도덕과 부도덕한 비양심적이고 털난 같은 인생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죠. 어떻게 대학 교수란 것이 조민희 엄마 지 딸 대학 입시를 위해서 표창장을 위조합니까? 그죠? 근데 표창장 하나 가지고 고대 들어가고 또 부대 어제원 들어가고 서울대 어제는 또 집어넣고 그거 가지고는 큰 영향을 못 미쳤겠죠. 그죠? 뭐 기본적으로 기초 실력이 좀 있었나 봐요. 나쁜 짓이죠. 그걸 갖다가 그렇게 그냥 2년 동안 조국 사태를 우리는 경험했죠. 좌우 진영으로 쫙 나눠져 가지고 그게 고고여명도 조국을 쳤죠. 정권 뺏어갔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고고TV는 공학적으로 쳤죠. 그런데 조국이 같은 애가, 조민희 같은 애가, 정경심 같은 애가 안 나타나야 됐죠. 그렇죠? 그거로 우리는 정권을 찾은 거랑 마찬가지니까. 근데 더한 것이 나타났잖아요. 김건희라네. 그죠? 그래서 조국신당이 지금 부상하는 것은 저도 설마 했어요. 열흘 전까지. 근데 일어나네. 일어날 것이다 봤어요. 조국이가. 지 살려면은.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비례대표를 거의 다 잡아먹는 수순으로 가죠. 조국이가. 그렇죠? 그럼 조국인 지금 부상했고 부활을 봐야 돼요. 보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 김건희 때문에 그러는 거죠. 조국이 정경심이 조국이 조사한 것만큼 김건희하고 윤석열과 검사들을 조사하라는 거죠. 거기서 좌파 진보들이 조국이한테 모이고 있죠.
초현실적인 사태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딸 문제, 그 입시 문제도 보통이 아니죠. 그 정경심이나 조국이나 또 조국의 아들 조건에 들이대면은 한동훈의 그 딸 입시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걔는 중학교 때부터 논문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미국에 뭐 아이비리그 다닌다 그러나? 고3이라 그러나? 다닌다 그러죠? 확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논문을 썼대. 세계적인 교수들이 쓸 논문을 걔가 썼대요. 그 논문 산 거죠. 근데 조기는 얘가 단순하고 입큰 개구리라서 들켜버린 거야, 표창장. 근데 한동훈이는 외국으로 빼버렸어요. 외국 석학들의 논문을 갖다 받았어요. 논문 대필자들을. 그죠? 어느 게 더 제가 크게 씁니까? 그게 나중에 이 정권의 문제에 튀어나옵니다. 김건희 문제하고. 그 김건희 유지 박사 그거 가지고 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조국이 일어나죠. 또 두 번째, 한동훈과 이재명의 대결 구도를 한동훈이가 만들고 이재명이가 프레임에 갇혀버렸죠. 지금 선거 12일 남았습니다. 12일이면 이제 역전시키기가 힘들어요. 지금 추가 우세한 것은 국힘으로 넘어갔죠. 근데 한 열흘쯤 있다 봅시다. 한동훈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이재명만 공격하면 다녀요. 전국 방방곡곡을. 한동훈의 말 한마디 그게 설화입니다. 설화. 아무리 민주당 이재명 새끼가 양아치고 저 같은 일반인이나 평론하는 사람이야 그렇지만은 이재명 당부 구질구질다. 구질구질하다. 토가 나온다. 저질이다. 그런 말을 당대표들이 할 수가 없죠. 한동훈이 자체가 지금 설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게 진보층을 뭉치게 하겠죠. 그 다음에 그게 중도층을 갖다가 이재명도 혐오스럽고 김건희 윤석열도 싫은데 한동훈이가 뭐가 있어 하고 중도층이 보게 될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이재명이가 이제 다 잘라버렸죠. 그건 비명학살 맞아요. 비명학살 맞고 제가 처음부터 어느 평론가보다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31명 그거 잘라내는 과정이라고. 거기서 한 90%가 잘려나갔죠. 그렇죠? 그럼 공천파동은 이제 3월 11일이나 다 끝날 거예요. 양쪽에다. 그럼 이제 정권 투쟁이냐? 정권 심판이냐? 윤석열 지키기냐로 들어가겠죠. 이재명을 이제부터는 아무리 공격해도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더 무너질 건 없어요. 그렇죠? 그 한동훈의 촉새 같은 입이 전혀 지도자의 감, 정치인의 감이 안 나오는 거 있는데, 걔는 할 수 있는 그것뿐이 없어요. 정책을 압니까? 정치를 압니까? 전략을 압니까? 그죠? 그래서 서울과 경기가 지금,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국힘 우세로 넘어가는데, 그 열을 있다 봐야 돼요. 자, 다시 한동훈과 조국으로 넘어가서, 지금 비례신당이 문제죠. 비례신당 46석 남았죠. 조국이 10석 이상은 얻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데 조국이가 비례의원들, 후보들을 모으는 게 다 검사들이나, 윤석열한테 조사받은 애들만 모으고 있죠. 정치 없어요, 걔네들도. 그 신성식이나 이성윤은 저쪽에 받았나? 민주당에 받고. 또 박은정이나, 윤석열과 싸우던 검찰 특수부애들을 다 비례의원 후보를 지금 모으고 있고, 오늘 같은 거 황운하 같은 놈도 5년 받아놨는데 울산 부중성 걔도 지금 조국 밑으로 들어가고, 또 조국 같은 애 보면 유튜브 활동하고 좌파 활동하던 애들이 지금 비례 후보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름 하나하나 제가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조국 신당은 10석이 아니라 7석만 얻어도 강력한 윤석열 공격 부대가 형성이 되죠. 그 민주당의 이재명의 철회보다 더 강공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 그거 어떻게 막을 것인가 무서워요. 걔네들은 윤석열 3년 내내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검찰만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의 검사들은 지금 살고 이용모나 주진우는 핵심 지역에 박혔고, 그죠? 용핵관들은, 검핵관들은, 주류들은 살아남았죠.
그 언론 믿을 필요 없고 제가 파악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과연 윤석열의 검사들이 공정과 조국을 칠 때까지 공정과 상식으로 조국을 칠 때 지금 현재 윤석열의 검사가 그러한 건가 하고 이제 물을 거예요. 요번에 4월 11일 날 어떻게 될지도 되게 궁금해요. 일단 김건희 가만 놔두죠? 조사를 안 해요. 아니 죄가 없으면 무죄 처리하면 되는데 기소 안 하고 폐기 처리하는데 안 하잖아요. 그죠? 현재 윤석열 정권의 특수부 검사들도 자기들이 나중에 당할까봐 그냥 뭉개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손준성 검사 그런 것도 또 현재 2년 동안 윤석열 특수부 검사들이 과연 정의롭게 지금 하고 있을까요? 아니올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국인 그 포인트를 약체 포인트를 노리고 3년 동안 내가 투쟁할 거예요. 4년 동안. 정권 말에 가면 다 터집니다. 다시 한동훈으로 들어가서. 그러나 조국의 당들이 윤석열한테 탄압받은 쓰레기들만 지금 모아놓고 있죠. 전 쓰레기라고 표현을 못해요. 그놈들이 국가가 어디 있고 국민이 어디 있어요. 정책이 어디 있고. 한동훈 쪽으로 가면은 한동훈이가 지금 그걸 쉽게 말해서 유승민계 한두 명 남은 거 쳐내고 유경준 같은 애. 오세훈군의 오세훈 걔들도 한두 명 쳐내고 오신환이 그놈 원래 간신이에요. 오신환이 그놈만은 걔는 유승민계 붙었다고 오세훈으로 갔죠. 그놈은 먹고 살기 위해 뛰는 놈이 오신환은 아무것도 없는 놈이에요. 내가 알아요. 그런데 지금 국힘 공천도 이재명의 생년같이 공천보다는 조금 나나 전혀 혁신이 없고 계획이 없고 신진 인사들도 안 집어넣었죠. 그렇죠? 그리고 비례대표 갑시다. 민주당 놈들 비례대표 지금 결정이 됐죠. 뭐 이석기 계열 진보당이나 또 용해인 같은 거, 용해인 이놈의 자식 그런 놈을 지금 비례순위 상위권을 받으면 또 당선되겠죠. 용해인 그놈의 새끼가 아이고 나 진짜 이런 것들 젊은 정치인꾼이라는 것들이 그 다음에 한 너댓 명 들어온다 그래요. 진보당 다 결정됐어요. 근데 조국이가 민주진영에서 가져갈 때 한 20석 되는데 18 내지 20석 돼요. 그럼 조국이 한 10석 갖고 나면은 민주당 애들 그것도 시민단체 애들 이재명 따가리들 집어넣겠죠. 결정이 됐어요. 그쪽에. 그러나 한동훈 쪽으로 오면은 국힘 쪽에서 한동훈이가 지금 국민의 미래인가요? 비례당이 거기다가 그 당뇨 총무국장인가 뭐 하나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기획국장인가. 정치를 당뇨가 합니까? 국회의원이 하는 거죠?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국민의 미래당인가? 거기에 한동훈이가 공간 이완적으로 갈 확률도 많고 그렇대요. 그게 당입니까? 자기는 불출마하니까 가능하겠대. 불출마니까 어느 소속도 아니고 국힘 소속이잖아. 근데 국힘의 미래가 아무리 위성정당이라도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가 꽉 쥐어가지고 분란을 막겠다는 거죠. 이탈과 윤석열에 대한 공격을 막겠다는 거죠. 그죠? 제어하겠다는 거죠. 그거 볼 거예요. 앞으로 국민들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야 국민의 미래를 지켰지만은. 그런데 어제부터 나오는 게 보면은 어제 그저께부터 국민의 미래에 그 비례 후보들이 지금 막 물밑들씩 들어가나 봐요. 거기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애가 누구냐 하면은 저 누구야? 황부성이는 저거 자유통일당으로 갔고 김행이 나와요. 김행이. 김행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또 혐오를 일으키겠죠. 김행이가 비례 후보로 나오면은 비례의원 상위 순번으로 나오면은 전국에 또 선거운동하러 다니겠죠. 난 나오길 바래. 한번 망가지는 거 보게. 그다음 손수주라는 애도 거기 나오죠. 손수주 걔가 요새 어떻게 되냐면 꼴통 우파로 변했어요. 극으로. 걔가 비례 후보를 신청했대요. 그리고 또 저기 유튜브 하는 배성이 거기 민영삼이란 놈. 그놈도 전번에 당대표 최고위원회가 떨어지더니 컸다. 요번에 또 나온대, 비례대표로. 보수 우파 유튜브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신진 인물이 있는 거야? 손수조 같은 애, 김행 같은 애를 여성 우대 정책으로 여성 후보들 갖다가 비율을 높인다고요?
그렇게 해봐 한번. 기가 찬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응? 김영희 때문에 윤석열이가 날아갈 뻔했어요. 여가부 장관인가 시켜가지고 한심한 거. 그 다음에 지금 국힘 비례를 갖다가 이렇게 나오는 애들을 보면은 희한한 애들이 많아요. 국민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국민을 위해서 또는 뭐 정책적인 개발도 없는 애들이 지금 비례 후보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비례 후보들을 지금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서 터뜨리는 거 보면은 한동훈이가 민주당 보고 음주운전도 공천을 하냐? 그 음주운전이 누구예요? 이재명을 공격한 거죠. 그런데 국힘 비례 후보들을 갖다 지금 언급되는 애들이 보면은 19명이 다 그 전과 잘해. 최고 많은 놈이 전과 19번. 아무리 순소기업을 하다 했지만은 또 음주운전도 득실득실하고 잡범들도 득실득실하고 그게 지금 국힘의 비례 후보 상위 순위로 들어간다는 중앙일보의 폭로예요. 얼마나 중앙일보도 불안하면은 그죠? 조선일보만 나와놓고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어떻게 국힘을 비판하기 시작했죠. 그래 쓰레기들만 모아놓는 거야. 이 국민이 어디 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개신당 갑시다. 이준석의 신당. 거기 지금 자문이 없어요. 자문이. 근데 이준석 신당이 2.5%에서 5%까지 지지율이 나오고 비례가 그 다음에 그 지역구에는 2%부터 3%뿐이 안 나와요. 그럼 지역구는 전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거기 비례대표 누가 들어갈 거냐? 5% 정도 오면은 한 두세 명 없겠죠? 그죠? 그 일단은 개신당에 이 다 톡톡톡톡톡톡톡톡 다 떨어져. 지역구 나가면은 무조건 아주 쓰레기들 양진영이 싸우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다고 이준석 개신당이 쓰레기가 아니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거는 더 쓰레기야. 젊은 놈의 새끼들이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용현이라는 놈이나 또 누구야 저기 분당갑에 안철수한테 뭣도 모르고 그냥 머릿속에 내 머리털 뽑아주세요 하는 유호정이라는 애나 지금 오히려 젊은 정치인들이 저 민주당 이동학이나 권지웅이나 또 박성민이나 이런 애들이 지금 경선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 애들은 당선시켜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보수주의지 않으면 이동학이나 권지웅이나 박성민이 같은 애들. 권지웅 걔는 그 옛날에 정병국이나 또 보수 쪽에서 하던 정치학교 출신이에요. 또 국힘 쪽에도 정면 정치도 지역구 나가는 애들 김재섭이나 또 저 성동의 오성환이나 또 저기 그 김영삼의 손자인 김성규나 이런 애들 당선시켜 줘야 돼요. 김성규는 아직 멀었으나 하나 줘야 돼요. 그래도 김영삼이가 50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 개신당 가기 전에 국힘부터 얘기합시다. 국힘 보면은 지금 도태우라는 애 있죠. 태극기부대 또는 박정희 대통령 변호하던 변호사 활동 도태우 있죠.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 애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얘가 지금 5.18 광주 5.18을 북한군의 개입이라고 아직도 오늘까지 그걸 갖다가 주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잘못한 것부터 5.18 국가 개입에 북한군의 개입으로 5.18이 북한 빨갱이들의 소용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그런 말하면 잘라야 되겠죠.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했다 그러지만은 그렇죠? 근데 준다는 거예요. 뒤죽박죽에 지금 국힘도 그 유영아 줬죠. 유영아는 한번 줄만해요. 박근혜한테 한 10년 동안 그래 고생했으니 그리고 최경환을 갖다가 자기 공천한다고 용산에 그 귀집에 하나 넣었죠. 그냥 톡 떨어져요. 최경환이 압승할 거예요. 그리고 김재원이라는 도 아직 남았죠. 홍석준이라고 김재원이 보면 얼굴이 똑같이 생겼죠. 매주가 그냥 돌에 맞아가지고 찌그러진 얼굴.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김재원이도 아직 경선 남아있고. 그죠? 김재원이도 5.18 갖다가 폄훼했고, 정광훈이가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고 정광훈을 존경하고 정광훈이가 자유우파를 통일했다는 놈. 그 놈도 봐야 되고.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국힘으로 개신당으로 가보면은 지금 얘네들이 이준석이는 화성을에 가서 현대자동차 회장하고 사장 출신하고 붙는다 그러니까 톡 떨어질 거고 30일 동안 그놈 별의별 말 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는 이원욱이나 조홍천은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들도 이준석 때문에 떨어질 것 같아요. 차라리 무소속으로 하면 애들 됐을 텐데 양양재 같은 경우는 한국의 희망, 지가 대통령감으로 생각하니까 계속 톡 떨어질 거고 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 투자? 너희들이 어떻게? 국회의원 된다고 어떻게 너희들이? 자,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도 그렇고 윤석열도 쫓아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 벨트, 반도체 투자 하겠다 그러는데 윤석열 2년 동안 반도체 투자한 거 1원도 없어요. 1원도. 그러니까 국힘을 떨어뜨려야 돼. 솔직히 말해가지고. 문재인도 그랬지만은. 세계는 지금 국가 재정으로 지금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가지고 하죠. 그죠? 모든 나라가 그래요. 대만, 일본, 미국, 유럽 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윤석열이 꼴통 새끼만 나 몰라. 대선 때 이겼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돈 한 푼 안 줘.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민주당 애들이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한다고 이번에 공약을 갖고 나왔어. 그러니까 일반 우중들은, 대중들은, 우미라된 친구들은 그걸 자세히 안 보니까 반도체 이거 말이죠. 윤석열을 2년 동안 죽였지 살린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삼성이 투자를 못한 것도 있죠. 근데 맨날 투자한다고 시스템 반도체, AI 그러면서 하이닉스한테 지금 밀리고 있죠. 하이닉스 2년 전에 투자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금 SK 같은 경우는 윤석열한테 딱 붙은 놈이에요. 그죠? 삼성은 그냥 아직까지도 그냥 헉헉대고 있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아직도 전번에 무죄가 나왔는데 1심 무죄가 나왔는데 윤석열의 검찰이 또 그냥 항고를 시키잖아요. 2심을 끌어올리잖아요. 돌아버리는 나라입니다. 자, 다시 개신당으로 가서 개신당 같은 경우가 지역구는 어딜 나가든 다 떨어져요, 얘네들이. 김종인 씨는 지금 어쩔 줄을 몰라요. 표정을 보면은 그냥 피곤하고 짜증나는 표정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아무 권력을 행사할 권력이 없어요. 자원이 없으니까. 애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애들 영입도 안 돼요. 지금 양쪽 쓰레기들이 다 쫙 싸우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개신당이 쓰레기가 아니고 일반 상품 같지도 않다는 말이죠. 그럼 모든 게 이준석 때문이에요. 민주당 망하는 건 이재명 새끼 때문이고 국힘이 지금 흥하는 것 같지만 그건 두고 봐야 돼요. 그거는 윤석열 플러스 김건희에다가 한동훈이라는 놈 끼어 있어요. 누가 한동훈을 정치인 대권 주자로 봐. 그 다음에 국민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개신당과 비례대표로 가면은 비례대표 지금 몇 석 얻을지도 몰라. 한두 석 얻을지 3% 나오면 한 석, 5% 나오면 두세 석.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후보들도 안 들어와 지금. 지역구 가서 뛰는 애들은 쥐돈 가지고 지금 뛰는 거야. 쥐돈 뛰어가지고 돈도 못 쓰겠죠? 보상이 안 되니까? 선거비 환원도 안 되니까 15% 이상 안 가면은 그러니까 운동당 운동도 못해. 지역구에 나간 애들 보면은 이원욱 정도야 경쟁력이 있어요. 조홍천도 톡 떨어져요. 그런데 얘 지역구 애들이 전부 다 혼자 다녀. 그래도 민주당 쓰레기들이나 국힘이 꼰대들은 당원들이라도 있고 그냥 당원들이라도 막 몰고 다니니까 한 몇십 명 붙어 있잖아요. 한동훈 따라다니는 거 그거 다 당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얘네들은 당원도 없어. 그 6만 명, 8만 명 당원들이 전국으로 따지면 몇백 명뿐이 안 돼요. 또 해외도 있고. 당원도 혼자 인사하고 다녀, 혼자 인사하고, 이것들이. 그러면서 이기겠대. 허은하 같은 경우 어디 갔죠? 영등포 갑으로 갔죠. 영등포가. 김민석이하고 김영주하고 붙으니까 지가 가서 끼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되지도 않는 짓을 하고 있죠. 얘네들이 무슨 명분으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국힘과 얘네 지금 TK 한 명도 출마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서울도 출마하지 않죠. 이것들이. 아주 얍삽한 것들이죠. 경기는 그래도 조금 반도체 벨트 가지고 이지랄 하고 있죠. 허나는 영등포 갑으로 갔는데 김영주 교육하러 간 거죠. 김민석 교육한 게 아니라. 이런 거지 같은 쓰레기들이 계획을 한다 그랬고 쥐들이 참보수 찐보수라 그랬으니 그거 여명 같은 경우 과거 몇 개월 전부터 이것도 다 썰어버려야 된다. 정치인이 아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개신당 비례로 가보자 말이죠. 후보가 없어.
나 허나하게 비례 갈 줄 알아. 이게 또 용량한 망상으로, 난 명분이 없어. 용현이가 지금 아주 직격을 받고 있죠. 비례대표 2번 해먹는다. 그래, 요것도 고피해가지고 자기는 명분 있게 지역화한다고 그래 톡 터질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기인하는 애가 그러니까 도의원직을 사퇴했죠. 걔는 비례 갈지, 비례 갈지, 지역구 갈지 몰라요. 이기인하는. 그래도 톡 떨어져요. 그게 국힘에 안철수 이런 영향이 있으니까 그 서현동 출신이니까 분당갑에 도의원이 된 거죠. 그게 무슨 영향이 있다고 또 반도체 벨트 어쩌고 수원 벨트 어쩌고 또 나올까요? 한심한 것들이에요. 걔네들이 싸울 곳은 대구로 가야 돼요. 이놈들이 뭘 하려면은 대구를 잡아먹겠다 그랬잖아요. 아니면은 전라도로 가야 돼요. 정치개혁하려고. 근데 전라도는 한 명도 안 가요. 그 1, 2%도 안 나올 거니까. 천하람이랑도 마찬가지죠. 지금 순천에 막아버렸어. 순천에 출마해. 그러면 거기서 톡 떨어. 요 10%도 못 얻어요. 이번에 천하람이가. 이준석한테 몰켜가지고, 이준석한테 붙어가지고. 그러면 그놈은 4년 후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런 용량한 것들이 보수를 해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꼴 난 거 아니에요? 물론 윤석열이가 한동훈 새끼가 잘못했지만은. 그래, 앞날을 못 내다보는 30대 새끼들이 뭘 세상을 다 하는 것만큼 말이 커뮤니티 작업이나 하고, 천직 짜지나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비례로 가보면은, 그 김철건이라나 있죠? 이준석 할 적에 이준석 그 7억 그 무마각서 써주네. 걔 같은 경우에 출마도 못하죠? 걔가 지금 사무총장이에요, 개신당에. 그놈은 왜 사무총장이 왜 어디 출마도 못해? 그죠? 이게 지금 개신당의 꼬라지예요. 그 다음에 김철건이라는 비례대표 맞을 받잖아요? 2번이랑? 그럼 난리 나겠죠, 또. 또 지지율 더 떨어지겠죠. 결론. 개신당에 지역구 나가는 애들이 지금 몇 명 없죠? 한 30명, 8명. 나머지 전혀 모르는 애들이고, 우리가. 다 떨어져. 그는 비례를 갖다가 그 5놈, 4놈, 천하용인하고 용남이도 요네. 그래, 용남이 이놈도 아직까지 안 나와요. 용남이도가 임마 그 나오려면 이 새끼야, 수원벨트 나오고, 너도 수원벨트 또 용인벨트 나와라, 이 새끼야. 반드시 그랬어요. 요것들이 조디만 가지고 한 찹을 맺는다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재단했다는 게 그동안에 그거 TV는 화가 난다는 거죠. 그렇다고 윤석열이가 날아갔냐, 니들 말대로? 나도 날아갈 줄 알았어. 근데 이재명이라는 새끼가 저렇게 그냥 생양아치 취소할 줄 누가 알았냐? 이 정도까지 초현실적으로 나올 줄 누가 알았냐? 그 다음에 이제 개신당 비례가 누구를 집어넣을지 난 되게 궁금해요. 많아야 2-3명, 적으면 1-2명, 아니면 없고 이런데. 김종인 씨가 불쌍해졌죠? 제가 예언해드렸죠? 요번에 김종인 씨가 거기 가면 김종인 씨 명예가 5점을 남기고 김종인 씨가 이용당한다고. 이까지 하겠습니다.